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실무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죠?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자, 우리 전산세무 2급 하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출판사나 이런 데 가시면 자, 검색하시면 여기 인터넷 판매도 되고 뭐 이러니까 요거를 구입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예제가 지금 두 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책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는 프린트물에 예제가 하나씩 나갑니다. 그래서 예제를 두 개 정도로 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DB가 있어요. 이쪽 파일에 이제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실에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전산세무 2급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저와 같이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도록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 실무편에 오늘 해야 될 이제 1강은 이제 1절은 이제 요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합계표를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 및 자, 매출세액이라는 말이 좀 나오시는데요. 과표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만든 요 딸기, 맛있는 딸기. 그렇죠? 요걸 가지고 내가 뭘 만들까? 그랬더니 설탕을 잔뜩 부어가지고, 그죠? 그럼 뭘 만들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재료를 사와서 설탕을 가득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팝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부가가치세가 나오시는 거죠. 자, 이 설탕은 이제 3,000원이에요. 자, 그럼 나는 공장으로부터는 도매상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매입세액 300원이 생깁니다. 그렇죠? 10%니까. 뒤에 딱 부었어요. 그래서 나는 뭘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난 요거 장사예요. 자,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나는 물건을 팝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얼마에 파냐? 10만 원에. 그럼 나는 여기에 부가세 10%를 걷습니다. 그래서 10%이 10,000원을 걷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납부나 환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출세액을 제가 얼마를 걷었죠? 10,000원. 자, 그래서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300원. 자, 그러면 내가 매출세액 세금을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저는 납부가 되는 거죠. 자, 납부세액이 9,700원이 나오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과세표준 및 우리가 곱하기 세율을 한 게 이제 여기에 있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과표라는 게 어떤 거에다가 곱할지를 우리는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0%를 곱한 금액은 우리가 과세표준에다 곱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과세표준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는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 별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별도 공급가액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 곧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 그럼 우리는 이제 신고서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신고서에 어디에 집계가 되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여기 들어오시면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걸로 하면 자, 내가 매출이 지금 10만 원이다. 부가세가 얻은 건 10,000원이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는 이쪽에 옵니다. 1번 박스에 10만 원의 부가세 신고서는 세액과 공급가액을 나눠서 적습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다른 이제 매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그대로 합계가 여기 10만 원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는 10,000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실기를 하시려면 이제 전산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 유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매출 유형의 이제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실기를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코드는 이제 두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출 유형 코드에. 자,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우리 매일 매출 전표에 넣을 때 11번이라고 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거니까, 자, 이제 카드 매출입니다. 카드로 매출했을 때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을 카드 과세라 해서 카가라고 17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표에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분이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우리 현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걸 이제 신고서에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세금 계산서의 발급분은 자, 1번 박스에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 카드로 물건을 매출 전표를 받았을 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여기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17번과 22번이 이쪽에 들어오신다는 거. 이 3번 박스에 이 정도의 느낌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는 내가 카드를 우리가 매출 전표를 받았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발행해 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논리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에가 집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올 때는 자, 보시면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현황이 나오십니다. 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의 과세 매출분이 있으면 이쪽에 10% 부과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면세된 부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봉사료는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으신 거고요. 자, 요 전자식 지급 수단이나 김형식 전자지급 수단은 시험 문제는 아직 이제 나온 케이스가 없어서 자, 주로 이제 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카드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가 발급이 된 금액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서 이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넣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매출자 입장은 이중과세가 돼버리는 거죠. 자, 내가 카드로 긁은 거와 세금 계산서 긁은 건 다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자, 그 카드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야 우리가 신고를 들어가야 그래서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과세 매출분이 이쪽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유형이 이제 이런 거로. 대개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17번하고 22번이 이쪽에 들어오시는 거고. 들어오실 때 전표에 만약에 입력을 했으면 이게 자동 반영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급수에는 이걸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에 대한 부분들, 17번과 현금 영수증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 공급 대가로 현금 영수증 이쪽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면세에 대한 부분은 요건 당연히 부가가치 포함된 금액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급 대가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이제 면세 매출액이 이쪽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공급 가액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이 면세 부분이 이쪽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된 게 있으면 공급 대가로 이제 이 중에 면세 매출액 중에 계산서 발급된 게 있으면 이쪽에 자, 우리 공급 가액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공급 대가로 반드시 표시한다.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순수하게 신용카드 매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가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다가 따로 공급 대가로 여러분들이 따로 빼내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에 된 게 우리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자, 우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이쪽에. 자, 우리가 이런 결제 방법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카드로 이제 우리가 전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빼서 이쪽에다 적으셔야 돼요. 1번 박스에 자, 공급 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적히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순수한 카드 매출만, 현금 영수증 매출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세금계산서 발급된 건 빠지는 금액입니다. 뺀 금액이 이쪽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신고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서 적립니다라고 여기 공급가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또 이제 어디 가셔야 되냐면 프로그램으로 가셔야죠. 그죠? 프로그램을 이제 키시고 자, 백데이터는 당연히 저는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린트는 이제 나눠준 프린트를 가지고 자,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아까 주의사항 하신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가 회사 등록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403번이라고 간단하게 여러분 지금 치셔도 됩니다. 자, 기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여기 틀렸어요. 자, 이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업자 번호를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갛게 떠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만 치시고 끝까지 가셔가지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다음 칸까지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 회사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백데이터를 풀었으면 이따가 해야 될 회사는 요거 5401에 부가가치 구성명세 첫 번째 거를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403번으로 회사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번호가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서 제일 위쪽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논리는 이제 부가가치세죠. 자, 부가가치세 가셔가지고 이쪽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발행 지켜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해야 될 논리 중에 하나죠. 자, 요거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자, 실질적인 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옆에 있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를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자, 여기 보면 이제 2기 예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 때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전표 입력은 생략이시고, 자, 요 거래가 이제 2기 때 전부 거래 금액입니다. 자, 7월 17일 날 요 자체가 이제 카드 매출인데, 이 중에, 신용카드 매출 중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비고칸에. 뭐가 있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8월 21일께 330만 원 이 부가세 포함된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 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 제품 매출에 440만 원 있으시고 카드 매출 있죠? 자, 여기 카드 매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8월 21일 날도 카드 매출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30일도 카드 매출입니다. 요거를 이제 다 더한 금액이 신용카드 중에 우리가 뭡니까? 카드 매출분이죠. 과세 매출분. 자, 여기에 적을 때는 뭘 전달했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면세 매출액도 이 문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니까 따로 그 금액을 빼서 금액을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과세 기간을 우리는
2기 예정 신고니까 7월부터 9월 자료를 이렇게 과세 기간을 넣으시고 제가 이제 미리 넣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게 뜹니다. 그냥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가 안 뜨시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과세분에 부가가세 포함된 금액이 990만 원이다. 그리고 면세 매출액도 없고 우리는 이제 뭐가 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논리가 있다. 자, 이 중에 매출액 중에 요 33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세금계산서 교부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금액이 세금계산 발급된 거를 330만 원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의 예제 문제가 끝나시고 그리고 잊지 말자. 저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장키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을 완료돼야지만 이게 이제 끝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회사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회사를. 자, 백데이터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하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DB를 다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금에 5401을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자, 이 회사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이제 요게, 자, 이 페이지는 우리가 쭉 보시면 239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로, 교재에 있는 문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에 추가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자, 추가 반영하시라 그러면 신고서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는 생략이고 부속 서류를 부가세 신고서에 아, 반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우리가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에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로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기 확정 신고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기 확정 신고. 그러면 10월부터 3개월씩 교회하시면 되죠.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자,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자, 이 중에 신용카드 매출분에 과세 매출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는 점인지 또 찾아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제품을 파셨습니다. 220만 원에.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지금.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카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출을 하신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11월 15일 날짜는 얘 자체가 지금 뭡니까?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카드 매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쪽에 오셔야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액이 우리는 얼마가 됩니까? 385만 원이 되는 거죠. 385만 원. 이렇게. 자, 그럼 뭐 현금 영수증에 발행된 부분은 자, 우리는 지금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면세 매출액 지금 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10월 우리가 얘기하는 21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분이 220만 원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저장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거를 반영하시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자, 부가가치 신고서에 갑니다. 자, 부가가치 신고서에 자, 가셔가지고 자, 우리는 과세 기간을 10월 달에 이렇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두 개를 나눠서 적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순수하게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220만 원 있어요. 그죠? 얘는 이쪽에 우리 1번 박스에 220만 원 치시는 게 아니라 부가세 신고서는 공고가액에서 나눠줘서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00만 원에 2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신용카드 발행된 금액은 3번 박스에 자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는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카드 매출만 잡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 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줘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에 여기는 15만 원.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끝나신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리고 나오실 때는 항상 잊지 말자 초장 이걸 누르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시라 그러면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오늘에 대한 신용카드 발행 매출 전표에 대한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